만약에 말이죠. 지금 당장 여윳돈 50만 원이 생긴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보통은 뭐 맛있는 거 먹거나 갖고 싶었던 물건 사는 거 이런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어쩌면요. 우리가 매일같이 드나드는 그 가게의 주인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소매업의 미래를 두고 벌어지는 아주 흥미로운 세 가지 베팅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매팅이라 표현이 아주 재밌네요. 네. 하나는 인간의 변치 않는 본성에, 또 다른 하나는 급변하는 기술에, 그리고 마지막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시장에 거는 베팅이죠. 경기 침체기든 성장기든 정말 꾸준한 성과를 보여준 소매업계의 거인 세 곳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의 전략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상에서 쇼핑하게 될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소매업이 사실 경제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살펴볼 기업들은 그런 공식을 좀 뛰어넘는 저력을 보여줬죠. 이들이 각자 어떤 다른 방식으로 생존의 길을 찾고 있는지 그 서로 다른 청사진을 들여다보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인간의 변치 않는 본능에 베팅한 첫 번째 주자부터 만나볼까요? 네, 바로 TJX 컴퍼니즈입니다. TJ 맥스나 마셜스 같은 브랜드를 운영하는 곳이죠. TJX. 여기 사업 모델이 정말 뭐랄까 클래식하면서도 아주 영리해요. 어떤 점이 그렇죠? 바로 그 오프 프라이스라는 모델인데요. 오프 프라이스요? 네.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브랜드 매장에서 시즌이 지나거나 초과 생산된 물량들 있잖아요. 그런 걸 아주 저렴하게 사들여서 소비자에게 파는 방식이죠. 그래서인지 실적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지난 2년간 S&P 500 지수를 꾸준히 능가했다고 해요. 와, 여기서 S&P 500이라는 게 미국에서 가장 큰 500개 기업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지표니까 시장 평균보다 훨씬 잘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훨씬요. 심지어 15년 이상 성장세를 이어왔다니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요. 맞습니다. 12월 10일 기준으로 주가를 보니까 156.61달러인데 그래프가 정말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TJX의 성공 비결을 단순히 저렴한 가격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핵심은 좀 다른 데 있어요. 어떤 점이죠? 경기가 어려울 땐 당연히 싼 곳을 찾게 되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데 경기가 좋을 때도 사람들이 TJX를 찾는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들은 쇼핑 자체를 하나의 게임처럼 만들었어요. 바로 보물찾기 경험이죠. 보물찾기요? 네. 온라인 쇼핑은 내가 원하는 걸 검색해서 정확히 찾잖아요. 근데 TJX 매장에 가면 내가 뭘 발견하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 말씀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전혀 살 계획이 없던 유명 브랜드 코트를 반값에 딱 발견했을 때의 그 희열 같은 거요. 바로 그거죠. 나는 운이 좋았고 현명한 소비를 했다. 이런 만족감을 주죠. 바로 그겁니다. 그건 아마존의 알고리즘이 복제하기 아주 어려운 철저히 오프라인적인 경험이에요.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런 득템의 재미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경기가 나쁠 때는 저렴한 가격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로 필수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와, 인간의 심리, 그러니까 무언가를 발견하고 소유하려는 욕구를 정확히 꿰뚫어 본 전략이군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베팅에 바로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자, 이렇게 TJX가 클래식한 방식으로 인간 심리를 파고들었다면 이제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인도 있습니다. 다음 주자군요. 네, 과거의 성공 공식에 머무르지 않고 아예 미래 기술의 모든 것을 거는 기업이죠. 바로 월마트입니다. 월마트. 규모의 경제와 저가 정책의 대명사였죠. 근데 최근 행보를 보면 정말 기술 기업으로 변신하려는 야심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요. 맞아요. 그 중심에 바로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이 있고요. 이게 정말 파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챗GPT 앱 안에서 월마트 상품을 검색하고 바로 구매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미 사람들은 아마존이나 구글 검색에 익숙한데 과연 챗봇 하나가 그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단순히 쇼핑 채널 하나를 추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가요? 월마트는 쇼핑의 시작점 자체를 장악하려는 겁니다. 쇼핑의 시작점이요? 네. 지금은 우리가 캠핑 의자 사야겠다 생각하면 아마존 앱을 켜거나 구글에 캠핑 의자 추천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미래에는 챗GPT 같은 AI 비서한테 이번 주말에 캠핑 가는데 괜찮은 의자 좀 추천해줘 라고 말하게 될 거라는 거죠. 월마트는 바로 그 새로운 길목을 선점하겠다는 겁니다. 마치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앱스토어를 장악한 것과 비슷한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어떤 앱을 쓰던 결국 애플의 생태계 안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월마트는 어떤 대화를 하던 쇼핑의 마지막은 자신들의 품 안에서 끝나게 만들려는 그런 거대한 그림이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월마트가 꿈꾸는 상거래 생태계의 핵심입니다. 와, 이런 과감한 투자 덕분인지 주가 흐름도 아주 흥미로워요. 올해 2월에 주식 분할을 했거든요. 주식 분할이라면 주식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한 주를 여러 개로 쪼개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쉽게 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당 58.52달러가 됐는데 12월 12일 기준으로는 112.60달러까지 올랐어요. 와, 분할 이후에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한 거네요. 그렇죠. 월마트의 미래 베팅에 시장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확실히 TJX와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네요. 한쪽은 오프라인 경험을 극대화하고 다른 한쪽은 디지털 세상의 출발점을 장악하려고 하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대비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베팅으로 넘어가 볼까요? 앞선 두 기업과는 또 전혀 다른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가진 곳입니다. 어딘가요? 바로 달러 제너럴입니다. 아, 달러 저너럴. 이름 그대로 초저가 상품을 파는 달러 스토어의 대표 주자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어요. 네, 주가 그래프만 봐도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지난 2년간 주가가 70%나 폭락하는 엄청난 위기를 겪었죠. 70%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2025년에 들어서면서 75%나 급등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12월 12일 기준으로 137.52달러까지 회복했으니까 그야말로 V자 반등에 성공한 거죠. 와, 70% 하락 후에 75% 상승이라. 이런 극적인 변화 뒤에는 보통 뼈를 깎는 내부 쇄신이 있기 마련이죠. 맞습니다. 경영진을 교체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쳤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 구조조정의 결과를 자신하기라도 하듯 아주 공격적인 계획을 내놨어요. 어떤 계획이죠? 2026년에 미국 전역에 신규 매장을 무려 450개나 열겠다는 겁니다. 450개요? 와, 위기를 겪은 지 얼마 안 된 회사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그러니까요. 대체 뭘 믿고 저런 투자를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달러 제너럴의 세 번째 베팅, 즉 소외된 시장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소외된 시장이요? 네, 달러 제너럴의 핵심 전략은 월마트나 타겟 같은 대형마트가 들어가지 않는 곳,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을 파고드는 거예요. 아, 틈새 시장 공략이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죠? 인구가 너무 적거나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지 않아서 대형마트가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운 지역들이죠. 뭐 미국의 작은 시골 마을, 나 외곽 지역 같은 것들요.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한테 달러 제너럴은 그냥 할인점이 아니에요. 가장 가깝고 편리한 우리 동네 슈퍼, 이자 생활 필수품을 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고 역할을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 곳에서는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독점 시장을 형성하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 전략에는 분명한 리스크가 따릅니다. 어떤 리스크죠? 특정 저소득층 인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이죠. 만약에 이들의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거나 혹은 아마존 같은 온라인 배송 서비스가 이런 시골 지역까지 깊숙이 파고든다면 전략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다시 450개나 매장을 늘리기로 한 건 네, 그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핵심 시장은 여전히 견고하고 또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특정 소비자층의 미래에 대한 아주 대담한 베팅이라고 볼 수 있죠. 와, 대도시의 화려함이 아니라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미국의 작은 마을과 그곳 사람들의 꾸준한 수요에 모든 것을 건 세 번째 베팅인 셈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소매업의 미래를 건 세 가지 다른 베팅을 살펴봤습니다. TJX, 월마트, 그리고 달러 제너럴. 같은 소매업이라는 바다에 있지만 각자 전혀 다른 항해술로 파도를 넘고 있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TJX는 가치 소비라는 변치 않는 바람을 타고 순항하는 법을 보여줬고 네, 월마트는 기술 혁신이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으로 경쟁자들을 따돌리려 하죠. 그렇죠. 그리고 달러 제너럴은 거친 풍랑을 이겨낸 뒤에 틈새 시장이라는 누구도 넘보지 않는 항구를 찾아서 빠르게 영역을 넓히고 있고요. 오늘 이야기가 단순히 어떤 주식이 유망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가게들이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지 그 단면을 엿볼 수 있었거든요. 소비 트렌드, 경제 상황, 그리고 기술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건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소비자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가 무심코 하는 쇼핑 경험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런 거대한 전략의 결과물이라는 걸 알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오늘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에서 파생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월마트의 사례처럼 챗GPT 같은 AI가 우리의 쇼핑 경험에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온다면 과연 브랜드와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아,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우리는 오랫동안 쌓아온 특정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보다 AI의 객관적인 추천을 더 신뢰하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AI와 손잡지 않은 다른 수많은 기업들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